JTBC 이번에 이제 보도를 보니까 윤석열이 이제 북한 핵 공격 보수 유튜브를 보고 안보 라인을 가동했다라는 네. 보도가 좀 나왔더라고요. 네. 이게 글쎄요. 이게 북한 핵 공격 그 내용, 그러니까 핵무기가 서울 상공에 떨어졌을 때 어떤 피해를 입는지 예상한 유튜브 영상을 보내주면서 그걸 신원식 실장 또 인성한 2차장 확인해 보라. 이건 어떤 의미를 좀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것은 인성한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진술한 걸로 수사기관에서 나오던데 실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대통령은 여러 가지 정보 라인이 있어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해야 되잖아요. 네. 국정원에 대한 그서 수집된 정보, 그리고 합참이나 국방부에서 수집된 정보, 또 해외 나가 있는 대사관으로부터 수집된 정보, 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본인이 유튜브 보다가 그거 유튜브에서 막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얘기한 예. 거를 자료를 주고 이거 검증해봐라, 이거 사실인지 뭐 또는 이게 어떻게 됐는지 해서 오히려 역으로 그것이 합참 같은데 줘서 그걸 가지고 역으로 분석을 해서 이것은 과장됐다 뭐 이렇게 다시 보고를 받고 뭐 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극우 유튜브에 빠져 있는 이런 정황들이라고 보이는데 대통령은 실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그런 습관이 돼야 되는데 참 창피스럽죠. 이런 분이 극우 유튜브에 빠져서 유튜브로. 정책적으로 안보 라인을 가동해 가면서 그것을 또 점검하고 확인했다는 이 자체 참 좀 국가적인 창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체포 직전에 네. 국민의힘 사람들한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레거시 그런 기존 언론 말고 유튜브 보라고. 네네. 거기에 진실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전에 우리가 알아봤었어야 되는데 예. 대선 후보 당시에 저는 그때 인상이 깊은데 유승민 의원이 그 당시 후보가 예비 후보가 윤석열과의 천공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할 때 네. 아니 천공 유튜브 한번 보세요. 그 사람 괜찮다고 막 유튜브 보라고 했던 거가 생각이 나요. 그렇네요. 천공 그렇네. 유튜브 보라고. 예. 저 아직도 그 기억 속에 있거든요. 맞아요. 그때 토론에서. 우리가 알아봤었어야죠. 참. 그런데 그때 보수들이 그런 걸 못 알아본 거죠. 보수분들이. 그래서 윤석열을 찍고 네. 그렇네. 이미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그때도 이미 천공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빠져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유튜브로 세상의 여러 일을 접하고 네. 유튜브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알고리즘 때문에 네. 관련된 게 계속 뜹니다. 그렇죠. 빠져들게 계속. 되고 네네. 북한 핵무기까지 영상까지 보면서 네. 이걸 확인해 보라고 하고. 네. 아마 그렇네. 윤석열이가 보려면은 사실 전 국민의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보려면은 극우 유튜브도 보지만은 진보 유튜브도 봐야지. 오마이 TV를 봤으면은 비상계엄을 안 했을 거예요. 국민의 생각의 목소리를 균형을 좀 네. 유지하는데 너무 편파적이고 편중되고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국가의 대사를 거르치고 그 네.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런 네. 그러니까 왕자 썼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됐고 왕자, 또 유튜브 얘기할 때부터 네. 알아봤어야 되는데 태도 같은 데는 신발 신고 왜 그 기차 안에서 KTX 사람 에서. 맞는 의자에- KTX는 아니고 그 그냥 일반 기차였나요? 예. 기차였는데 의자에 신발 신고 올리는 장면 얼마나 무례합니까? 그 옆에 그 사람이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무례한 태도 이런 것을 이미 알아봤었어야 하는데 참 그 습관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렇네요. 네. 참 지금 돌이켜 보면은 윤석열의 지금 모습을 우리가 네. 미리 짐작하고 추측할 수가 있었는데 네. 어쨌든 국민들의 선택은 0.73% 차이로 결국에는 네. 이게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낙선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다시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그런 에너지가 네. 또 응축이 되고 있으니까 네. 이번엔 또 어떤 결과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윤석열의 아니, 자기의 아니, 그리고 네. 지금 또 검찰이
김건희의 안위를 생각하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네. 지금 김성훈 차장의 구속영장을 계속해서 기각하고 있는 검찰의 네. 모습.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에 고발이 들어왔거든요. 시민사회에서. 그러니까요. 네. 그랬더니 공수처가 김성훈 구속영장 반려한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또 속보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검찰의 역할을 못 하고 수사의 네. 역할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수처가 또 나서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검찰총장이나 검찰 수사는 필요하죠. 왜냐하면은 검찰총장도 저는 내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네. 여기에 얼마나 협조했는지 당연히 수사해야 되는데 너무 늦게 하는 것 같아요. 공수처도 하여튼 그 좀 소신껏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그 수사가 시작되니까 이렇게 하니까 마치 보복성이 같잖아요. 근데 검찰총장이나 차장 이런 사람들이 실제 내란에 어떻게 관여가 그거 아직도 됐는지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수사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검찰은 마치 성역처럼 남아 있고 그러니까요. 또 네. 김성훈 얘기하다 보면 바로 이제 김건희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네. 그 왜 그러냐? 그리고 김용년이가 자진 출두를 검찰에 할 때 예. 모종의 어떤 모의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청문회에서 문제 제기가 됐었거든요. 네. 그럼 공수처가 그런 걸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네. 공수처도 사실은 여기에 대단히 그 제대로 조치를 못했잖아요. 수사도 그렇고 그때 사실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할 때 1차에 끝났으면은 네. 이렇게까지 독버섯이 활활 커지지 않았을 건데 극우의 독버섯이 그때 놓치니까 점점 그쪽 극우들 극단론자들의 세력이 커져서 네. 지금 엄청나게 나라를 위기로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네요. 네. 이 공수처의 수사 어떻게 이제 주목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거 네. 중요한 부분이고요.